달러구투 꿈 백화점.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이미의 소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꿈 백화점의 단골이었다. 여자는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밤마다 찾아가는 단골 가게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가게에 관한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자는 지방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다. 이후에는 수도권에 취직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살게 된 아주 흔한 형태의 직장인이었다. 올해로 자취 4년차, 현재 28세, 텍스트로 요약하자면 순조로운 인생이었다. 없어, 아무도. 정말? 거기 남자 많은 회사잖아. 다 여자친구가 있거나 유부남이거나 내 스타일 아니거나. 내가 그 사람들 스타일이 아니야. 에이, 한 명씩 붙잡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잖아. 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직장인의 연애는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지? 사실은.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끝낸 여자가 퀸 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다. 오늘따라 넓은 침대가 신경에 거슬렸다. 아, 외로워. 여자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시계는 벌써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가서 씻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밥을 지어 먹고 친구와 짧은 통화를 마쳤을 뿐인데 지금 잠들어도 6시간밖에 못 잔다니. 어제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내친 김에 웹툰 정주행까지 했다가는 이틀 연속밤을 꼬박 새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고 뭐고 피곤부터 달래야 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여자는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을 애써 지원했다. 잠들기 전 진지한 생각은 금물이다.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녀였다. 여자는 차렵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맞추면서 내일 날씨를 확인했다. 미세먼지 최악, 날씨 흐림, 알림 아이콘도 온통 회색이다. 20대의 삶이 이렇게 거무튀튀할 줄이야. 화사한 일이 전혀 없네. 사실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수요일마다 여자의 회사에 방문하는 거래처의 남자인 그는 오전 업무를 마치면 항상 그녀가 자주 가는 식당의 1인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고 사라지곤 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하영입니다. 통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문하려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여자는 남자와 이 정도의 업무 관련 통화 몇 번, 그리고 만났을 때 가벼운 인사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같은 시각에 미리 업무 연락을 주는 그의 규칙적인 행동과 인사를 나눌 때의 고든 자세, 당황스럽고 짜증낼 수 있는 업무 스케줄에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어른 남자의 모습, 물론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 더군다나 요 며칠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참이었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실물보다 더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여자는 자연스러운 호감을 연애로 발전시켜 본 일이 언제인지 기억을 더듬었다. 고등학교 때였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가만, 내일이 수요일인가? 여자는 갑자기 내일에 대한 압박감이 뱃속에서 가뿐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은 남자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여자는 이불로 몸을 한 바퀴 빙그르르 감고 벽을 보고 누웠다. 그리고 혼자 설레서 뒤척이는 이런 모습을 남자는 절대로 꿈에도 모르길 바랐다. 어쩌면 그는 이미 결혼을 했거나 여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콩닥거리는 마음은 10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제 여자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 없는 고민이 많아지는 나이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길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야 한다. 여자는 골아 떨어지며 속으로 빌었다. 짝사랑이라도 좋으니 이 감정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웨더 아주머니 곧 201번 손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웨더 아주머니가 눈꺼풀 저울을 힐끔 쳐다봤다. 다행이에요. 매일매일 오시다가 어제는 갑자기 안 오시기에 조금 걱정했거든요. 페니는 201번 눈꺼풀 저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눈꺼풀은 완전히 감겨있고 저울의 눈금은 램 수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페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01번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페니와 웨더 아주머니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꿈 꾸려고요. 요즘에 꾸는 꿈이 마음에 들어서요. 네, 지금 3층이 복잡해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페니는 3층으로 잽싸게 올라갔다.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는 직원들과 함께 방금 도착한 꿈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페니는 상자 더미를 요리조리 피해 스테디셀러 코너에 도착했다. 꾸준히 잘 팔리는 꿈들이 매대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분명 아침에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뒤적거린 탓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페니는 여자 손님이 기다리는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상자들을 뒤적거렸다. 드디어 하트 장식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상자가 보였다. 이거 맞죠? 한달음에 1층으로 내려온 페니가 손님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네, 맞아요. 계산은 오늘도 후불로 하면 되나요? 여자가 꿈 상자를 받아들고 웨더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늘 그랬듯이 자고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 나누어 주시면 된답니다. 그 말인즉슨 꿈을 꾸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시면 저희도 꿈값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페니가 웨더에게 배운 내용을 야무지게 써먹었다. 여자 손님은 상자를 들고 가게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손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페니는 어쩐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후 가게는 조금 한산해졌고 페니는 빗자루로 로비 바닥을 천천히 쓸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1번 여자 손님이 다녀간 이후 어딘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페니는 정처 없이 계속 바닥을 쓸다가 계단 옆 달러구투이 사무실 앞까지 와서야 그 답답함이 무엇 때문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오, 미안하구나. 내가 과자 부스러기를 너무 흘려놨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달러구투가 나왔다. 아니에요, 달러구투님. 조금 한가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1번 손님 말이에요. 오, 201번 손님. 우리의 오랜 단골이시지? 그 손님한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팔아도 될까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달러구투가 페니의 질문에 관심을 가졌다.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는 건 처음 몇 번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의 꿈을 꾸다 보면 마음만 커지고 결국은 소가리를 하게 되니까요. 계속 꿈만 꾼다는 건 실제로 현실에서는 진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괜히 201번 손님과 같은 외부 손님들이 평소에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니? 그럼요. 공부했었어요. 무의식,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줄로 알고 있죠. 그렇단다. 그래서요? 페니는 대화의 흐름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았다. 손님들은 잠에서 깨면 우리 가게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너도 알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꾼 꿈이 자신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최선의 해석이지. 네가 손님이라면 어떻겠니? 꿈에 자꾸만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나오면 점점 무의식도 그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페니가 자신 없게 말했다. 그렇지.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확신하게 된단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만으론 사랑이 시작되지 못하잖아요. 꿈은 꿈일 뿐인데. 페니는 잔뜩 들떠서 꿈을 사가던 여자 손님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달러구투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좋아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란다. 그 끝이 짝사랑이든 두 사람의 사랑이든 우리의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단다. 짝사랑이 아니면 좋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현실의 그녀를 믿어보자꾸나. 여자는 일어나려던 시간보다 5분 먼저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상쾌하게 눈이 떠졌다. 어렴풋이 꿈에 어떤 가게에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쓸수록 손에 움켜진 모래알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빠져나갔고 여자는 다시는 이것에 대해 기억해내지 못했다. 다만 여자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늘도 꿈에 그 남자가 나왔다는 것. 여자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함께 있었다. 여자는 남자가 매일 앉는 자리 옆에 다정하게 붙어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매일 만나기로 한 것 같았고 꿈속에서 나는 남자와의 대화는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했다. 여자는 꿈의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분명 설레고 있었다. 하지만 샤워기에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다. 자 속에 무슨 수책이야. 여자의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기 직전 꿈 백화점 1층 로비의 프론트에서는 알림음이 울렸다.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의 값으로 설렘이 소량 입고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고에 있던 그 병들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맞아. 이제는 이해하는구나. 그런데 달러구투님은 이 설렘 한 병을 대체 어디다 쓰시려는 걸까요?
달러구트가 쓸 때가 있다면 분명 요긴 한데 쓰일 거야. 웨더 아주머니가 장담했다. 출근한 여자는 잡생각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 남자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씨, 오늘 현종석씨 미팅하러 오는 날 아닌가? 오전 9시 55분, 보통 10분 전에 칼같이 회의실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늦으면 연락이라도 줄 텐데 여자는 의아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의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더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 듯 숨을 헉헉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방금 대답이 너무 쌀쌀 맞았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만지작거렸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상기된 톤의 목소리를 듣자 또 속수무책으로 설레고 말았다. 10시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곁눈질로 남자를 흘낏 보았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뛰어왔는지 양쪽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자의 눈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방심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기도 전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꾸벅 웅내를 했다. 남자의 양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펴었다. 보조개는 반칙 아니야? 여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예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찝찝하게 잠에서 깼던 것이다. 누구 잘못으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됐고 전혀 그립거나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다. 다만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실이 떨떠름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예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고 있었다. 그날 남자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있느라 차에 회의 자료를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 시간에는 정말 늦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곧 30살이 된다. 연애도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시간 약속이나 어기는 30살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딸깍 거래처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숨이 차서 우스꽝스럽게 헥헥대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선을 타고 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상냥한 여자의 말투, 남자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응원을 받은 것만 같았다. 남자는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팽이는 남자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근에 계속 2층의 추억 코너에서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사갔던 남자였다.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부탁드려요. 남자가 대답했다. 팽이가 2층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달러구트가 남자 손님을 가로막았다.
손님, 이제 이 꿈은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년 전에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달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2년 전이라면 아마 그 친구와 헤어진 직후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깨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곧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는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제가 최근에 이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 애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웨더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는 이제 이 꿈을 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달러구트의 말에 남자는 머쓱게 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 한 병을 들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달러구트는 찻잔 가득 병 속의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더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뭐든 새로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의 물소리와 남자의 노래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의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처음 어떻게 만났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어.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냐고. 진짜? 너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게 말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 거절당할까봐 무섭지 않았어?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심지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거든. 와,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나 그때 메시지로 연락 보내놓고 핸드폰 껐잖아. 답장 안 올까봐 겁나서 2시간 있다가 켰었나?
아무튼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 먼저 연락해놓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때 먼저 연락하길 잘한 것 같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 아니, 3손가락 안에 들려나?